대상포진과 단순포진, 스포로 구분할 수 있나요? 스포 자체만 들여다봐서 구분할 수 없고요. 안녕하세요. 통증 캐치한 닥터 통쾌한의 한경림입니다. 오늘은 대상포진 6탄, 대상포진과 단순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과 단순포진 어떻게 다른가요? 한마디로 대상포진은 재발을 잘 하지 않는다. 단순포진은 내가 몸이 힘들 때마다 수시로 재발한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포진의 재발률은 보고자마다 좀 다른데요. 0.2%에서 한 6%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 임상 경험으로는 1% 미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뜻은 100명의 대상포진 환자들이 나중에 추후에 내가 또 대상포진 생길 가능성은 한 명도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의 재발률은 매우 낮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단순포진은 몸이 약하거나 예민한 사람들은 단순포진 증상을 가지고도 병원을 자주 찾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병원을 가지 않으면서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내가 최근에 너무 힘들었어. 내가 일이 너무 많았어요. 잠을 못 잤어요. 나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마음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열심히 운동을 해보려고 최근 며칠 동안 너무 열심히 운동해서 이렇게 됐을 때 입술이나 엉덩이 주변으로 발진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몸이 힘들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포진은 쉽게 재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포진과 단순포진, 스포로 구분할 수 있나요? 스포 자체만 들여다봐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뻘겋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만 들여다봐서 자세히 보고는 구분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대상포진, 단순포진 모두 헐피스 바이러스고 피부에 생기는 병변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피부 병변이 어떻게 피부에 어느 정도의 위를 분포하고 있느냐를 봐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대상포진은 정확히 신경의 주행에 따라서 띠 모양으로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신에 어디나 발생을 하면서 가슴이나 배로 띠 모양으로 등까지 이렇게 발생할 수 있고, 뇌신경, 안면이나 머리, 목신경, 팔로 이렇게 세로띠 모양으로, 허리신경, 허리다리로 이런 식으로 생기기 때문에 신경의 주행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생기는 걸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단순포진 같은 경우는 주로 입술 주변 혹은 엉덩이, 그리고 간혹 사람에 따라서는 옆구리, 사타구니 이런 쪽에 말쩍 뻘겋게 되거나 수포가 생기는데, 그게 띠 모양으로 쭉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몇 개 뭉쳐서 하나, 두 개, 세 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단순포진과 대상포진은 수포나 발진 난 거를 그냥 들여다보는 거로는 모르지만 그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과 단순포진 치료가 다른가요? 대상포진, 단순포진 모두 헐피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의과대학 교과서적인 치료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치료 같죠. 그러나 단순포진 같은 경우는 합병증을 일으키거나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자연히 한 일주 정도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 치유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 환자들 조금 몸이 많이 감기 몸살 증상이 심하다거나 발진난 자리가 안 좋다거나 그러면 항바이러스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포진 환자한테서의 치료의 목표는 약물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치유를 목적으로 하고, 단순포진이 재발을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나의 면역력을 무지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운동을 안 했다거나 너무 심하게 했다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거나 대인관계가 어렵다거나 수면을 못해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찾아서 없앨 수 있도록 생활습관이나 환경을 조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은 반면에 결국은 합병증이 무서운데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무섭고 흔한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전체 환자 한 20%, 나이 드신 분한테서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평생을 통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대상포진의 그런 신경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상포진으로 인한 그런 신경통을 오랫동안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한테서는 초기 발진이 난 1주에서 2주 그 안에 발진이 발생한 그 신경이 어딘지 정확히 찾아서 신경에 정확하게 약물 투여를 할 수 있는 주사 치료를 통해서 신경의 그런 염증이나 손상을 치료하는 것이 대상포진의 합병증,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초기 1, 2주 안에 신경치료를 정확히 한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순포진은 특별히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자연회복이 되면서 면역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생활습관을 고친다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상포진과 단순포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상포진의 재발과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증 없는 삶,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통증 더 이상 참지 마세요.